보비트 사건,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이 50대 여성과 이 끔찍한 범행을 도운 딸과 사위 일가족이 가담한 엽기적인 사건. 어제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나온 이 아내, 재판 내내 고개 숙인 채 울먹이기도 했다는데요. 자, 법정에서 정말 많은 내용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지난달 1일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발생했던 사건이죠. 네, 지난달 1일 새벽 1시였습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의 상황을 먼저 전해드리면요.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50대 남성이 피를 흘리면서 길가로 나와서 지나가는 택시를 세워서 신고를 요청했고 그 택시기사가 경찰과 119에 칼에 찔렸다고 대신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인이 운영을 하다가 영업을 중단한 카페 2층에서 머물고 있었던 사람인데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사이에 아내와 사위가 몰래 들어와서 끈과 테이프로 남성을 결박하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범행 이후에 아내와 사위는 남성을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갔고 얼굴과 팔에도 상처를 입었던 남성이 필사적으로 결박을 풀고 밖으로 나왔던 거였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요. 잘린 중요 부위는 당시에 봉합하지 못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봉합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또 전해드릴 텐데, 자,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거 경찰에서는 이날 새벽에 50대 아내하고 30대 사위를 각각 살인 미수죄하고 존속 살인 미수죄를 했습니다. 존속이라는 거는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요. 이 50대 부부는 수년간 별거를 해왔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해가지고 범행을 했는데 그럼 사위는 왜 따라가느냐 싶었더니 사위는 장모님께서 집 나간 장인을 찾았다 그래가지고 아마 잡아가지고 혼내는 줄 알고 따라갔었는데 문제는 사위는 장모가 무서우니까 꼼짝없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고 당시 딸도 있었는데 딸은 어린아이 아이 2명과 집에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안 한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는 입건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다 보니까 딸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돼가지고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딸은 아내의 친딸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의붓 아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위 같은 경우에는 직계 존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살인죄로 변경을 해서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어떻게 이 사위가 장모가 무서워서 이런 짓에 가담을 했을까요? 그렇죠. 딸이 원래 아니었다고 하는데 가담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거는 지금 얘기를 했지만 포렌식을 해보니까 이 딸이 의붓 아버지의 위치 추적했던 사실들이 드러났고 아마 그 중간에 가담을 한 걸로 보입니다. 위치 추적을 했고 결국은 아내는 절단, 사위는 결박, 의붓 딸은 위치 추적 이렇게 분담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위치 추적을 왜 했냐 보니까 아내가 남편 외도를 의심해가지고 지난 7월 27일 딸하고 흥신초를 찾았다고 하고요. 아내가 이렇게 근무지를 찾아가지고 사진 찍는 등 이상한 행동도 했다고 하는데 아예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흥신소를 이용해서 좀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흥신소 관계자들이 결국은 다른 여성하고 식당에 가는 사진을 전달을 하자 결국은 흉기를 챙겨서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로 이들이 갔습니다. 자, 흥신소 관계자가 이 피해 남성,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여성과 식당에 가는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 여기 있습니다. 딱 했더니 그 사진을 받아든 그 아내가 그야말로 뇌관을 딱 눌렀던 거죠. 그 사진 한 장이. 자, 찾아갔습니다. 남편에게. 자, 이 아내 재판에서 본인의 혐의 인정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죽일 의도는 없었다.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설명을 해준 것처럼 검찰에서 보기에는 남편의 의도를 의심한 아내의 집착이 너무 강했고 그 나머지 살해하려고 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사위는 공범으로 범행을 도왔다. 이게 큰 틀입니다. 하지만 첫 재판이 열렸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죽일 의도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주거 침입이었고 이 흉기로 이렇게 공격을 한 건 맞지만 그게 상해, 다치게 할 의도였던 거지 죽일 생각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었던 사실 자체는 맞다. 근데 내 의도는 사람을 죽일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거 똑같은 얘기를 사유 측 변호인도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라고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필적 고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러면 혹시 사람이 지금 살인 사건이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죽어도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이 둘은 그런 생각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딸이야 뭐 지금 위치 추정한 거잖아요.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박 변호사님 예. 그 몇 회 휘둘렀습니까? 이게 흉기를. 문제예요. 이게 50회 찔렀습니다. 하체 부위를요. 세상. 뭐 하체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하체 부위를 50회 찌르고 공범인 사이는 껴안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부분, 이걸 과연 단순 상해라든지 중상해 고의로 볼 수 있는지, 이 정도면 아주 살인의 고의로 볼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중요 부위 이제 훼손을 시켰는데 이거를 절단한 후에 변기에 내려 버렸다라고 진술을 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래서 봉합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봉합 못한 거예요. 사실은 봉합을 요즘은 이제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맞아요.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봉합을 못했고, 검찰 입장에서는 너무나 잔혹한 방식이다. 살인 미수 범행을 지르고도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높다면서 전자발찌, 부착명 등도 함께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아, 예.